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검색 상위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새롭게 7위에 올라온 두산중공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발전 설비, 담수 설비 등을 하는 업체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986년 한빛원전 1,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총 23기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원자력 관련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원전 수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 수출을 했고 미국 쪽에도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에 이 원자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뭐 향후에는 전기 자동차도 계속 발전을 하고 전기를 이용한 산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의 수요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화력 발전소나 풍력, 태양열 같은 그런 발전소로는 이 전기를 충당하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원자력은 하나의 축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신생에너지가 발전을 해서 이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신생에너지의 효율이 좀 부족해서 이런 수요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제품군을 보시면 해상풍력도 하고 있고 발전용 가스터빈, 에너지 쪽으로는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발전소가 있고요. 해수 담수화도 있고 또 건설도 있죠. 그래서 두산 건설에서는 아파트 같은 것들을 이제 짓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사실 좀 안 좋았죠. 이 건설 쪽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는 이 두산건설 지분을 큐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산건설이 좀 부실 건설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뭐 영업이익이 543억 정도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두산 그룹의 어떤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산 그룹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데요. 두산 박캡도 뭐 지게차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지금 재무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합병들을 통해서 재무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재무 지표를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300% 가까이 육박했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매각 작업 등을 통해서 이 재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됐고 2021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5천억으로 재무 구조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서서히 회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2020년 3월에 2200원까지 이 회사가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10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사도 되는지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 포지션은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매수가 유효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추세선을 만들어 보면은 1차 저점을 이은 라인, 2차 저점을 이은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각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파라볼릭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유효한 매수 포지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토캐스틱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 K가 D를 돌파하는 그런 골드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유효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 알려드리면
이 기울기가 바뀐 저점 라인을 지지선으로 생각하시고 이 지지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6,000원 쪽에서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24,000원이나 25,000원 정도 갔을 때 1차 수익 실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아무래도 2,200원부터 3만원까지 10배가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상승 곡선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조금은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물량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렇게 정고점 자리였던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지표가 개선이 됐다고 해도 당기순이익이 5천억인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현재 11조입니다. 그래서 PER이 61배에 달하는데요.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25,000원 부분에 형성된 정고점을 쉽게 돌파할지는 조금 의심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